안녕하세요. 빠른커피의 김사원입니다. 오늘 과테말라를 볶아볼 건데요. 과테말라를 이제 투입을 할게요. 과테말라 생두 12kg을 로터기에 넣어서 볶는 겁니다. 지금 여열을 주는 단계입니다. 여열을 주는 로스팅이 있어요. 여열이라고 해가지고 생두를 로스팅하기 전에 오랜 시간 동안 단열로 생두를 균질화 시키는 거죠. 여열을 주고 균질화하는 과정은 왜 그러냐면 생두의 수분이 너무 다를 경우에 우리가 컴블렌딩에서 커피를 볶을 때 컴블렌딩이라고 하면은 이제 생두를 먼저 섞는 거예요. 뭐 브라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뭐 이런 식으로 먼저 생두를 섞고 로스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컴블렌딩 하는 경우에 생두의 수분이 서로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건 유프라비어서 수분이 높을 수가 있고 어떤 건 건조가 잘 돼가지고 수분이 낮을 수가 있는데 이게 수분이 높은 것과 낮은 거 동시에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수분이 높은 거는 속까지 잘 안 익게 되고 수분이 낮은 거는 타는 경우가 생겨요. 우리가 그런 상태는 방지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균질화하는 단계를 로스팅하기 전에 한번 갖는 건데요. 균질화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크기가 서로 다른 생두를 넣고 일정한 열로, 낮은 열이겠죠. 낮은 열로 일정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로스팅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균질화 과정은 로스팅되는 과정은 아니고 그냥 서로의 생두 수분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끓일 때 100도씨에서 끓잖아요. 물이 100도씨에서 끓는데 한 50도나 40도 정도까지는 일정한 온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상태의 변화는 없고요. 로스팅이 진짜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균질화를 통해서 우리가 결과물을 봤을 때 어떤 거는 타거나 어떤 거는 덜 볶이거나 이런 현상을 좀 줄일 수는 있겠어요. 그래서 이 균질화 과정을 일부 하는 거고요. 보통은 균질화 과정 없이 그냥 커피를 볶기 위해서 싱글 오리진이나 생산지가 한 곳에서 생산된 커피를 보통 볶는 거죠. 그래서 싱글 오리진 커피가 더 잘 볶이는 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일 농장이 더 잘 볶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근데 우리가 먹는 거는 블렌딩 된 커피이기 때문에 블렌딩 된 커피는 이 과정을 잘 지켜주느냐 안 지켜주느냐에 따라서 결과물들이 조금씩 다르고 원두에 그라인딩 했을 때 또 그라인더의 균일성이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일단은 균질화 과정을 이렇게 길게 보내주다가 로스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건 과테말라 커피고요. 과테말라 커피는 보통 여러분들이 아는 책 속에서 배웠을 때는 강배전한다고 배워요. 근데 실제로 먹어보면 꼭 강배전할 필요는 없고요. 중강배전 이상, 중배전이어도 충분히 맛있는 커피가 나오기도 합니다. 강배전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게 고지대의 커피인데 콩이 단단하기 때문에 강배전을 하게 되는 건데요.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요. 과테말라가. 과테말라가 작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12kg 넣은 과테말라는 콩이 작고 고지대에서 생산된 커피이기 때문에 약간 중강배전으로 볶을 예정입니다. 균질화 과정을 4분 정도 보냈거든요. 지금부터 로스팅이 시작되는 거예요. 최대 화력으로 로스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화력으로 지금 7분에 182도까지 올라갔거든요. 커피는 200도 정도의 일팝이 터져요. 저희는 이거 배출 온도는 224도 정도를 잡고 있는데 이게 로스터기마다 달라요. 배출 온도, 뭐 로스팅 디벨롭 시간 다 다른데 다른 이유는 첫 번째로 온도 게이지가 달라서 그렇고요. 온도계에서 센서에 있는 이게 달라요. 온도계가 여기 꼽혀 있거나 여기 꼽혀 있거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요. 그 다음에 같은 기계라고 하더라도 빌드 만들 때 미세한 차이에 의해서 온도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온도계가 오래되면 이 안에 이물질이 좀 껴가지고 원두 그 센서에 온도 체크가 잘 안 되는 경우도 가끔씩 발생합니다.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를 너무 신뢰하면 안 돼요. 커피를 볶을 때는 이 샘플봉으로 원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고 코로 냄새를 맡고 이 창으로 원두가 어디까지 볶여졌는지 대충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온도계를 확인해가지고 내가 화력을 덜 줄지 많이 줄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상업 로스터기나 선블렌딩을 하는 커피의 경우에는 블렌딩 커피 같은 경우에는 화력 조절을 크게 하지 않아요. 커피 대회에 나갔을 때, 로스팅 대회에 나갔을 때 내가 맛있는 커피를 볶을 때는 화력 조절을 그때그때 조금 맞춰서 하는 패턴인데 작은 로스터기다 보니까 큰 로스터기들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동화된 로스터 기계를 많이 볼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스페셜티나 이렇게 특수한 커피들은 이 규모를 많이 넘어가지 않아요. 이게 프로바 12kg짜리인데 이 12kg, 15kg짜리를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규모로 커피를 볶는데 60kg 있다고 자랑하는 거는 사실은 알고 보면 블렌딩된 커피를 더 많이 파는 거고요. 블렌딩된 커피를 많이 판다는 건 어떤 거냐면은 좋은 거 안 좋은 거 섞어 팔거나 뭐 좋은 거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섞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번에 시즌 블렌딩을 내는데 그런 방식도 있는데 보통은 커머셜로 대량 납품하기 위해서는 일정 품질 이하의 등급을 섞어가지고 일정 품질 이하의 커피를 대규모로 유통하는 방식을 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형 로스터를 쓴다는 것 자체는 역설적으로 보면은 안 좋은 커피를 좀 섞어 팔겠다 이런 의미도 살짝 들어있어요. 그렇고요. 1팝이 지금 터지고 있고요. 200도가 됐고 화력을 저는 30%로 줄여줬습니다. 그리고 과테말라 커피다 보니까 약배전할 수는 없고요. 무조건 중배전 이상, 중강배전 이상 할 건데 이거는 강배전을 할 거예요. 일단 중강배전. 근데 이 팝을 다 터뜨리면 언제 기름기가 나오니까 이 팝은 다 안 터뜨리고 이 팝을 한 10% 정도만 터뜨리는 걸로 해가지고 로스팅을 끝마칠 예정이고요. 지금 온도가 화력이 올라가는 이 타이밍이 보이는데 30초당 한 3도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2도에서. 좀 더 화력을 줄여줄게요. 저희의 열원은 불식가스고요. 불식가스다 보니까 주변에서 가스를 많이 쓰면 화력이 약간 변동이 있어요. 특히 겨울이랑 여름이랑 그 화력이 되는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댐퍼를 조절한다거나 혹은 이 화력 조절, 저희가 하는 이 화력 조절을 통해서 이제 조절하는 거고요. 보통의 로스팅은 1팝부터 배출 시간까지의 타이밍과 거기에서 올라가는 온도의 차이에 의해서 커피의 겉가속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고요. 이 커피가 갖고 있는 수분율에 따라서 커피의 맛과 향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 유기물질에 따라서. 일단 과테말라 커피니까 과테말라의 커피의 가장 큰 특징인 사람들은 스모크함이라고 하는데 스모크함이 아니라 그 경과 같은 땅콩 같은 부드러움, 그 다음에 초콜릿 같은 씁쓸함이 잘 남도록 로스팅을 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한테 익숙한 과테말라 커피예요. 어디서 많이 쓰냐면은 에스프레소 샵에서 많이 팔더라고요. 과테말라 싱글을 에스프레소를 먹을 때 과테말라에 많이 써요. 일단 첫 맛이 고소하고요. 끝맛이 씁쓸합니다. 에스프레소가 그렇죠. 에스프레소가 처음에 느끼는 그 기름진 느낌. 에스프레소가 이제 기름을 같이 추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제가 이제 말을 더듬는 거는 배출할 때가 얼마 안 남아서 그래요. 지금 굉장히 강배전되고 있고요. 224도에서 225로 넘어갔고요. 226이 될 때, 이 팝이 터질 때 배출하겠습니다. 지금 이 배출 타이밍인 것 같아요. 이 팝이 아주 조금 터졌고요. 커피가 상당히 균일하게 볶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여열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여열을 줬기 때문에 커피가 균일하게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커피가 너무 색깔이 다르다 근데 이렇게 여열을 줘가지고 로스팅하는 방식을 취하면 색깔이 균일한 결과물이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기